박상준 작가님 프로필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상준 작가님 열정을 성과로 바꾸는 시간 경영의 비밀 오늘 특강을 해 주실 거예요. 한 40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 10분 정도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박상준 작가의 프로필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2017년 이후의 경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너무 많아서. 단편 소설 신인 문학상 수상, 또 수필 부문에도 신인 문학상 수상했고요. 드라마 부분도 2017년도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수기공모 수상했고요.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 수상, 그리고 경상남도 국제지구 사랑수기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문학대상 받으셨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대한민국 일반 청년 부문의 인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전한 부분 뭐냐면은 2020 MBC의 드라마 극본 공모 도전했고요. 도전 완료. 작품명은 빛날입니다. 혹시 박상준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축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언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 논술 대회 지금 이미 도전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필문학상도 지금 수기 부문의 도전을 완료해서 지금 결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서 M4 세대 1% 생각 경영 외에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펴낸 책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박상준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우리 기념 촬영 좀. 네, 제가 소개해드릴 제가 강의할 자료는요. 일단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좋은 점들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는 곧 스케줄러 같은 건데 왜 필요한지, 여섯 번째는 시간 관리는 연초에 결정된다던데요 라는 제가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오늘 수업이 아니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할게요. 아까 소개했던 거랑 같은 것처럼 저는 일단 직장인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롯데쇼핑이라는 곳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직원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1년 차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일에 그래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싫은 게 아니고 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뭐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일만 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한테는 뭔가 되게 좀 실증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평생 30년, 40년을 일만 하고 살아가고 나는 그냥 롯데 일이라는 그런 마인드 그 하나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저만의 뭔가가 없이 저만의 그런 뭐 커리큘럼 없이 살아간다는 게 되게 싫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도전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제 저는 2017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세계 부문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렇게 인재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MBC 드라마 극몽모 빈자리라고 작품을 써가지고 도전을 했고 이건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제가 아내의 희생이라는 그 드라마 이후에 드라마 이렇게 도전 이후에 두 번째로 도전을 하는 거고 이번에 잘 되면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MBC에 그대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경쟁률이 심하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 결과는 8월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있고요.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시간 관리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사전적 용어로 보면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된 절차를 수행하는 데 주어진 시간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환경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던 시간 관리들을 틈새 시간 같은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내 삶의 피와 살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것. 기본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네이버 지식 네이버의 뭐 그런 용어보다도 제가 정의하는 거는 그냥 왜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 제가 뭐 선생님 앞에 삶을 논하기 좀 그렇지만 왜 근무하다 보면 점심시간, 저녁 시간이든 뭐 이렇게 왜 통근하는 시간이든 이런 시간들은 다 그냥 직장에 있어의 시간이라고 딱 정해놓아 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그 시간들을 활용하면 제가 진짜 집에 와서 진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그 시간들을 먼저 찾아가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세워도 그거 실천하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 수십 개의 그런 동그라미를 그리고 수백 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색칠을 많이 했지만 크레파스만 낭비했고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줄 모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맨날 똑같은 루틴을 수행한다는 게, 또 더구나 어린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애들이랑 놀기도 바쁜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한 걸 정해놓고 행동하라 그러면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시간 관리가 처음부터 잘 되면, 처음부터 절대로 하려 그러면 다들 진짜 그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하거든요. 점점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해야 할까요? 아까 목차 세 번째에 있던 거죠. 첫 번째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루에 24시간, 누구나 다 24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하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1년, 2년, 3년이 지나든 뭐 10년이 지나든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틈새 시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충실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보다 더 보람찬 삶. 똑같이 직장 생활만 하거나 똑같이 육아도 물론 육아도 되게 위대한 일이지만 육아를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써가지고 책을 내시고 있는 그런 작가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걸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면 한없이 힘들어지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를 적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거 네 번째에 다 꼽혔거든요. 친구 하나가 저한테 추천해준 책 하나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넌 후회한 인생을 살지 마라. 딱 그 한마디가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인데, 부모님한테 듣던 말인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그 친구 하나 덕분에 저는 이걸 딱 느끼게 됐거든요. 다섯 번째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슴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직장 생활에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저만의 핑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꿈을 품어놓다 보니까 이룰 수 있었고요. 이제 여섯 번째가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곱 번째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행복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여덟 번째, 잠깐만요. 저희 집이 그 대구 쪽에 국제공항 근처에 있어서 혹시나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비행기 소리 좀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돼가지고 속상한 일이 없기 위해서. 월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뭐 명언이라고 해야 되죠. 명언이 하나 있는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적합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안 바꾸니까 행동이 안 바뀌고요. 결국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안 되고, 결국에는 습관을 안 바꾸니까 내 성품도 안 바뀌고, 인사 잘해야지 하면서도 인사를 안 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랑 같은 것처럼 운명이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걸 통해 시간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운명을 찾았던 저가 되었고요. 그다음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시간이다. 왜 우리가 금은 보화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금은 보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강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금은 모아 아무리 많은 건강을 챙기더라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 같아서 제가 정말 여기다가 적어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번 적어 봤고요. 이게 캡처를 내 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되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은 8가지가 있었어요. 노벨 문학상 소설 부문 당선,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 맨부커 수상, 세 번째가 이제 미래의 교사를 꿈꾸면서 이제 한국 방송국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다니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누군가한테 꼭 필요하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주길. 다섯 번째가 또 시작될 신춘문예에서 당선돼서 내 능력도 좋은 영향력이랑 플러스해서 기운을 가진 이들에게 향기처럼 띄어지길. 여섯 번째가 마음이 따뜻하고 나에게도 나를 찾아주는 이에게도 배려가 우선인 행복과 많은 훈훈함을 가진 이 되어주기를.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8개를 적어놨거든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듬직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자 오빠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 때 되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이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미안했던 부분, 미안하고 죄송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번째를 적어놨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바랐던 꿈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은 지금 저기 중간에 있던 사진은 벽십자 헌혈 유공장 지금 100회 이상을 내서 명예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니니까 가능하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틈새 시간, 사실 사람이 휴물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뭐 마치고 딱 퇴근하고 나오는 날도 시간도 있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분들을 사실 이뤄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놨고요. 세 번째가 틈틈이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시간만 내면 내가 미리 틈틈이 이렇게 틈새 시간을 찾아내다 보면 그 틈새 시간에 맞게끔 내가 내 루틴을 바꾸게 되고 그렇다 보면 쉬는 날에 원래 그걸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딱 제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적어놨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시간 관리는 곧 스케줄러 관리와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작성했던 스케줄러 달력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작년에 적었던 거고요. 이건 2020년도 올해 5월까지 현재까지 적었던 건데요. 이거는 제가 스케줄러에 대해서 한 번 더 PPT를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PPT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간 관리는 먼저 스케줄러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1번에 보시면 제가 이걸 확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3월부터 5월 1일부터 뭐 20일까지 이거는 21일 날 찍었기 때문에 20일까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계획표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다 보면 이 시간에 갑자기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간에 막지 못하게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난 오늘도 안 했는데 내일도 안 했는데 모레도 안 했는데 하다 보면 이게 포기하게 되고 작심 삼일 말 그대로 작심 삼일이 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딱딱 해야 될 것들 뭐 5가지면 5가지 10가지면 10가지 딱 적어놓고 그것만 처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고 이쪽 왼쪽 좌측에 보시면 사람이 한 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저에게 진짜 중요한 일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왼쪽 좌측에 딱 표기를 해놓으면 항상 이거는 날짜와 관계없이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스페셜 메모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적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생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까먹게 되고 하다 보면 이번 달 내가 목표한 게 뭐였지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번 연도에 내가 생각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왼쪽에다 적어놨고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옆에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집중할 가정의 달이라고 적혀 있죠. 5월에 이게 저한테는 이번 달의 테마인 거예요. 테마. 원래는 이런 테마가 없었어요.
그냥 이번 달이 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1 월부터 12 월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대로 자기가 원하는 컨셉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경 강사라고 요새 워낙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들어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게 곧 시간 관리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 저는 1 월부터 12 월까지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제 이렇게 월 계획표도 세우고 인제 하루하루 이렇게 5 가지 6 가지 이렇게 세워 놓고 왼쪽에는 스페셜 메모를 세워 놓고 이제 이번 달 가장 큰 테마 우리가 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번 달 올해의 뭐 한 줄, 뭐 나에게 뭐 좌우명 같은 이번 달 좌우명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워 놓게 된 거고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PPT로 설명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가 이거는 제가 선서를 했던 거예요. 저는 매년 선서를 합니다, 초반에. 매년 1월 1 일이 되면 항상 선서를 해요.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 근무할 때가 있고 오후 근무할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오전 근무하면 시간이 되게 쫓기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거나 제가 항상 산에 올라가서 이런 걸 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뭐 동산이라도 올라가서 중간에 이렇게 뭐 약간 중턱이라도 가서 항상 해를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침에 올라가거나 저녁에 올라갈 때가 저녁에 갈 때가 있어서 물론 저녁에는 해가 없지만 뭐 이렇게 그냥 저만의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항상 선서를 해 왔거든요. 그 선서를 하고 나면 아까 맨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목차에서 보면 맨 밑에 "연초에 결정된 따뜻해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올해를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 명확하게 나와야 이제 월 계획이 세워지고 일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맞는 시간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런 하나의 구심점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쪼끔씩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쪼금씩 인제 계속 키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저한테 얼마든지 카톡이나 뭐 저한테 얼마든지 뭐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끔 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PPT 마지막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이제 PPT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제 메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메모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메모의 중요성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지금 잘 들리고 있죠? 네. 잘 네. 들립니다. 들리고 있죠? 아이 네. 저만 얘기를 하고 안 들리는 줄 알고. 그죠. 아 그래서 네네네. 리액션을 네. 가끔씩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네네. 아 다른 분들 들으시는 분들. 네. 네. 저는 이제 메모의 중요성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메모를 제가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메모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메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모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인사님 2 년간 담임 선생님 하셨던 인사님께서 저한테 "상준아 메모를 꼭 해라."라고 저를 되게 케어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덕분에 저는 메모의 중요성을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내 숙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적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계속 저만에 계속 개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걸 적었네 하다 보니까 더 추리게 되고 좀 더 이쁘고 좀 더 또박또박한 글씨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선명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자기가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케어를 잘하시면 아마 많은 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화면 아, 안 공유를 보인다고? 네 다시 해 주셔도 돼요. 아까 지금 그 PPT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중지하셨다가 다시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잠깐만요. 네. 이게 확장이 안 돼. 잠깐만요. 뭐지? 그것도 있구나. 잠깐만요. 당황해가지고. 네, 제가 네, 메모의 기본 정의라는 게 전 뭘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글로 남기는 거나 또는 그 글을 말하는 게 메모의 기본 정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록은 이제 저는 왜 하는지를 저는 나름의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하나의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첫 번째, 이건 저만의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직장 상사 또는 군대 상급자 등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나 자신의 결심이나 추후 계획 및 올해의 목표 등을 기록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라는 세 가지의 딱 이걸 정의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정의라고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한 번씩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메모를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딱 보면 그냥 원래 이런 것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참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천장에다가 뭐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반드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놨고 다음 장은 이제 메모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우측에 있는 이 다이어리는 제가 썼던 다이어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다이어리에 이걸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으로 떠오르는 즉시 메모를 하고요.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뭐 이걸 적어놔야지 하면 바로 까먹거든요.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메모를 열심히 해왔던 저도 네? 아, 네. 메모를 열심히 했던 저도 사실은 이거를 바로바로 적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리고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메모장구 없다 그러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도 얼마든지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필요한 거를 꼭 굳이 메모장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보내기로 오늘 만약에 뭐 나중에 저녁에 뭐 안에 밥 차리기 하면 안에 밥 차리기 써놓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맞다 하면서 또 메모장 옮기면 되는 거고 너무 이게 국한되는 방법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눈치 보지 말고 어떤 부분들이 이게 메모장부터 펼쳐 들고 하다 보면 그 보는 사람한테도 물론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나 자신이 중요하겠지만 그 보는 사람 자체도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안정감 있고 얘한테 말해놓으면 되게 다 실천을 하겠네라는 그런 신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세 번째가 문장이 아닌 키워드 쉽게 말해서 오늘 난 일기 쓸 때도 오늘 나는 학교에 갔다. 이 어릴 때 쓰던 일기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모를 하다 보면 사실 좀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팩트를 읽어야 되는데 그 팩트를 읽지 못해서 그냥 쭉 읽다 보니까 뭐지 하다 보면 까먹고 이게 뭐지 하고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면 운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딱 운동 뭐 어떤 운동 가슴 운동에 뭐 대흉근 뭐 아니면 뭐 복근 이런 식으로 딱딱 적어 놓으면 이게 바로바로 딱 픽가 들어오니까 이해하기도 편하고 내가 썼던 거다 보니까 내가 쓴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겹쳐지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중요 사항은 좌측상 아까 말씀드렸지 이 옆쪽에 여기 다이어리 보시면 이 좌측에 보시면 중요 사항을 딱 왼쪽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번 달에 중요한 걸 세네 가지를 딱 세워놓으면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네 가지만이라도 만약에 매일마다 할 수가 없다 하면 이 네 가지만이라도 이번 달에는 수행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추하는 방법이고요. 네. 다섯 번째는 메모 후에 이제 실행하고 나면 반드시 완료 체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일별로 한 5가지를 적어놨다.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적어만 놓으면 사실 쓴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그냥 책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보면서
'아 이거 수행을 했나? 실패했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없고 대신에 못하면 왜 못했는지를 그냥 본인이 알 수 있게끔 약간 깨달을 수 있고 약간 반성할 수 있게끔 적어 놓으면 다음번에는 아마 그런 반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완료 체크를 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6번째는 최대한 또박또박하게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해야 돼요. 이건 거의 기본적인 거라서 넘어가고요. 7번째는 최대한 이제 색깔은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 메모에 대한 강의였는데 색깔을 한 6, 7 가지 무지개 색깔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게 다 기억하면 상관없는데 중요도에 따라 메모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펜을 갖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7가지 색깔을 다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왜 택필통 같은 데 보면 뭐 삼색 볼펜이라든가 아니면 빨간 그렇죠. 색깔, 파란 색깔 이런 것만 들고 다니는데 이게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식이겠지만 또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딱 2 가지 아니면 3 가지 그 삼색 볼펜으로 완료해서 완료 표기했던 거는 빨간색, 완료 못했던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만 표기하다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아 분홍색 된 거는 다 완료했네. 그럼 완료됐으니까 파란색 부분을 왜 못했지?' 하고 판단을 마지막 30일 날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많은 색깔보다는 한 2 가지 색깔 정도 한 2-3 가지 정도 색깔로 깔끔하게 표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거 노란 색깔 오른쪽 보시면 노란 색깔 왜 이렇게 맨날 위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1월 11 일까지 제가 쓰고 찍었던 거예요. 1월 11 일까지는 완료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표기를 했던 거고요. 밑에 보면 분홍 색깔로 다 표시가 돼 있죠. 이제 11 일까지 표시되는 거니까 11일 날 찍었던 거예요, 이 사진을. 그래서 그날 다 완료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하기 위해서 저는 날짜 위에다 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좀 넘어갈게요. 저의 메모 방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메모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첩되는 내용이 많지만 아까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거 베스트 4 가지, 5 가지 정도를 상단에 표기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완료한 사항에는 반드시 V 체크 밑에. 그리고 무엇을 하는 날인가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누구 사람 만나는 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목표를 수행하는 날, 오늘은 헌을 하는 날, 오늘은 뭐 책을 다 써 가지고 인제 뭐 출판사에 투고하는 날 이런 식으로 본인에 맞게끔 중요한 걸 체크해서 예를 사람 만나는 날은 전부 다 이 색깔로 뭐 오늘은 뭐 공모전에 도전하는 날이면 그 도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색깔로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지어 주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자기가 보더라도 헷갈릴 리가 전혀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색상으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 항상 그걸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나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과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되게 기본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케줄러에는 너무 난잡하지 않게끔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깔끔하고 보기 쉽고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음. 이게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기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느려서 쓴다거나 그러면 뭐 한 권으로 끝날 게 뭐 2 권, 3권 되고 한 장으로 끝날 게 2-3권 되다 보면 우리가 왜 보기 싫어서 안 보아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게 저도 요즘 짧은 책이 유행한다고 해요. 왜 짧은 책.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 책이 길면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하고 안 읽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뭐라 해야 될까 딱 깔끔하게 한 장 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해서 하는 게 본인의 정리 스킬도 높일 수 있고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높일 수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자기 관리 아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관리하고 뭘 관리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근데 시간을 관리 못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겠다. 사실 이거는 좀 실패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애를 낳았거나 뭐 그런 분들에 따라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못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못한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안 해 버리면 아예 잘할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쪼끔이라도 하루에 10 분, 20 분만이라도 꼭 할 수 있고 꼭 이렇게 뭔가 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군대에서 썼던 일기예요. 와. 제가 워낙에 기록을 좋아했기 때문에 와.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면서 다 기억을 했거든요. 하다 세상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군대 이야기 관련된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수기 공모전 같은 게 뜨면 저는 군대 이야기만큼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이것만 보면 딱 떠올라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기가 중요한 거예요. 와.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자기 관리를 해라고 일기를 쓰라 하셨는데 제가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맨날 똑같은 것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할 음. 거는 학교 갔다가 애들이랑 놀다가 밥 먹고 집에 오고 놀다가 자다가 이것만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빠가 일기를 쓰라 하길래 저는 '아니 왜 써야 되느냐.' 하고 막 따지고 7살 때부터 제가 12 가지 20 가지 정도의 이유를 갖고 따졌거든요. 왜 음. 안 써야 되는가를 따졌어요. 음. 아버지랑 12 살, 7살 때부터인가 그 어린 나이에부터 벌써 아빠한테 왜 내가 안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20 가지 정도의 딱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 가지고 토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아빠한테 쏘아 붙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인제 저의 워낙 강경세에 밀렸는지 일단 "알겠다. 일단 쓰지 마라." 할 정도로 음.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일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내용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 가지고 다음에 뭐 1년 뒤에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끔 쓰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해서 제가 군대는 또 저한테 특별한 추억이고 남자한테는 또 2 년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추억이기 때문에 음. 표시해 두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써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만의 표시로 나중에 뭐 아들이 태어났다, 뭐 딸이 태어났는데 여군을 지원한다 하면 그냥 "아빠 군생활 어땠어?" 하면 그냥 뭐 말하는 것보다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재미없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딱 한 권 주면서 그냥 "아빠 인생이다." 딱 주면 그게 하나의 또 역사가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우측 보시면 책의 소제목처럼 한 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항상 똑같이 다 메모를 해요. 아까 보여 드렸던 저의 그 루틴과 저의 그 메모하는 방법과 동일할 겁니다 아마. 왼쪽 위에 보시면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뭐 좌우명 같은 걸 써 놓고요. 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쪽 이렇게 군 장병을 복무 중이라고 한다면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다 적을 수 있게끔 칸을 딱 나누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항상 똑같은 칸 정도의 높이나 길이로 쓸 수 있게끔 딱 정해 놓는 거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오늘 많이 써야 되고 내일은 작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이 한 칸에만 다 채우면 되겠네.'라고 시작을 딱 하고 접목을 하고 시작하면 그 내용을 '아 이것만 쓰면 돼.' 하고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글쓰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한 장 두 장이 있어도 쓸 수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그렇게 안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다 다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한 칸 정도의 그래서 세 줄리기가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한 칸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쓸 내용이 되게 많다. 오늘따라 무슨 훈련을 했는데 뭐 사단장이 왔다. 그래서 내가 막 "너희들 가겠다." 이러면 그런 내용이 많으면 글자 크기를 줄이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급적인 내용이죠. 깔끔하고 휘날리지 않게 쓰는 게 자기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러면 또 글씨 관리까지 되고요. 연달아 몇 가지가 관리가 되니까 꼭 일기를 쓸 때 일기만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일기를 씀에 있어서 일기를 쓰다 보면 습관을 교정하게 되고 뭐 이렇게 쓰다 보면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깔끔한 글씨를 얻게 되고 휘날리지 않게 겹칠 수 있게 되고 글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떻게 칸을 운용해야 될지까지 가능하니까 하나로 여러 가지를 잡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를 하나에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되게 음. 힘들어요 그러면. 되게 음. 힘들어요. 왜 종합 비타민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는데 사람이 몸 좋으려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안 먹게 되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하나의 종합 비타민제를 딱 먹어 버리면 다른 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압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얻는다. 일석다조라 그러죠. 일석다조. 그런 게 되게 필요하고요. 기록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추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쓸 때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물려줄 때 꼭 물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나를 내가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꾸준한 기록은 이게 버릴 것이 없어요 보통. 메모하는 걸 나중에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 쓰레기 나오잖아.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메모장에 다 쓰면 쓰레기 되잖아. 근데 그걸 모아 두면 나중에 내가 내 자산이 돼요. 음. 그런 걸 되게 모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자기 관리의 다 일부분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기록을 좋아하니까 글쓰기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일기를 음. 모아 두면.
이 자체가 다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네. 뒷너미를 표시할 때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성명과 양력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이제 헷갈림이 없고요. 그래서 활동 내역과 느낀 점을 구분한 것과 같은 것처럼 요약하기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제일 마지막 밑쪽에 있는 빨간 색깔 네모에 보면 사람의 안구는 좌측보다 우측에 더 편함을 느낀다는 의료진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좌측에도 좌측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좌측이 좋아서 좌측을 쓰는 건데 음. 그러니까 우측이 좋으신 분들 보통 사람이 다 오른쪽이 다 개발돼 있거든요.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쓰는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디 써야 될지 모른다 처음에 하실 때 그다음에 오른쪽 쓰시면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되게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의문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모임을 했었지 또는 지난번에 어떤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메모인 것 같아요. 음.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상사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거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거 하기로 했는데 하고 메모를 안 해놓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번에 내가 이번 달에 뭐 해야 되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점을 항상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메모고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메모는 이꼬르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메모 배우기의 효과적인 도서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음. 메모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딱 봤던 것들이 세 가지 다 1, 2, 3 딱 제일 좋았던 거예요. 음. 제가 메모에 대한 관련된 기록에 관련된 책을 한 여러 수십 가지를 읽었는데 그중에서 추려서 딱 세 가지 이 세 음. 가지만 보면서 같이 배워서 보면 완전히 이거 본인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다음 번호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사실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린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 약간 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완벽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다 허둥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쉬웠던 게 아니라 그런 처음부터 쉬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필요한 자세거든요. 그런 자세로 힘들 때 항상 극복을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메모하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이제 그대로 써내려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겨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겨내고 써야지 이겨내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느낀 거지만 자기 이발서를 읽어보고 제가 쓴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지만 힘들 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지는 없어요. 힘들 때 힘들어요 그냥. 힘든 거를 그냥 이겨내면 돼요. 이겨내지 말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써내려가면 힘들다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면 돼요. 음.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보통 항상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힘들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겨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 힘들 때 힘든 겁니다. 네. 왜 우리 행복할 때 행복한 것처럼 지금이 지금인 것처럼 힘들 땐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힘들 때를 자꾸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꼭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바뀌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힘들 때는 그냥 힘들게 써 내려가면 돼요. 음. 즐거울 땐 즐겁게 써 내려가면 되고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힘들다고 밥 안 먹지 않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밥은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 때 그냥 힘들 때 힘들어도 자기 관리를 해 놓고 그렇게 중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 네 번째는 메모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저만의 방법이고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메모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메모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네. 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미경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서울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 내 집에 가서 해 봐야지.' 하고 집에 내려오는 도중에 다 까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쵸. 있잖아요. 음. 그러지 말고 내려오면서 메모를 시작해요. 그러면 집에 오면 그 메모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워서라도 하기 시작해요. 음. 사람이 비싼 돈 내고 뭐 이렇게 글 들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뭔가 '내일부터 해야겠다.' 뭐 '오늘 몇 시부터 해야지.' 아니고 좀 당장 시작해 보면 저는 인제 뭐 그러니까 제가 체인지 라이프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 느낀 게 하나 있으면 저는 이렇게 힘들 거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처음에 딱 생각나면 바로 해 버려요. 음. 이걸 나중에 이게 바로 해 보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어떤 걸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 분이 지나면 '하지 말아야겠다.'로 바뀌거든요.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 끊으려고 하다가 한 10분 지나면 '아 끊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자꾸 마음이 변동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 딱 들 때 저는 다른 생각 안 해요. 바로 가서 등록하고 바로 가서 운동하고 나와 버리면 음. 개운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오기 전에 그냥 실행해 버리면 돼요. 음. 왜 우리가 밥 먹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특히 그거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면 해야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5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5 번째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PPT를 만들어낸 내용은 이게 다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PPT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제 책 내용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고 음.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게 참 책을 참고하시거나 계속 책을 홍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책을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참고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얘기해 드린 게 끝이 될 수 있지만 책이라는 건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음. 책을 그냥 구비해서 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뭐 도서관을 빌려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두고 계속 공부하면 돼요. 제가 MBC 드라마 극본 도전할 때 제가 드라마 극본을 배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책 하나 딱 사 놓고 요거를 배워가면서 제가 썼거든요. 예, 음. 저는 안 배웠어요. 근데 음. 제가 전문가처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책을 딱 사 놓고 그 책을 보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음. 참고서처럼. 음. 네, 그런 식으로 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 꼭 책 많이 읽어 보시고 그리고 꼭 제 책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다방면의 책을 읽으셔서 꼭 자기 관리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인제 중지시켜 네네. 주시고요. 네. 네.